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입체적인 다트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입체적인 다트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D 느낌의 입체 다트판이 아닌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정확하게 면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면을 분할을 해서 깔끔한 다트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입체적인 다트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자유로운 드로잉도 가능해 하지만 정확한 면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번 예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면 분할을 같은 각도로 계속 반복해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면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자를 재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분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분할한 면에 색상을 각각 적용을 해서 입체적인 다트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툴박스에서 원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원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Alt를 누르면 중심을 기준으로 원이 퍼져나가듯이 생기게 됩니다.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원을 그려주고요. 다시 중심점에서 두 번째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Shift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또 정원을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가장 큰 원, 그리고 중간 원, 그리고 작은 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트판의 특징이 뭔가요? 교차되고 정확한 면 분할이 되겠죠? 이거를 라인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효과를 이용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펜 툴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고 그리고 또 정확히 클릭을 해주면 정확한 직선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때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이렇게 그려진 직선을 로테이트 툴을 이용을 해서 대화 상자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때 더블 클릭하시는 거 아시죠? 로테이트 툴에 더블 클릭을 하면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앵글을 90을 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직선으로 있게 되죠. 90도면 수평선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앵글을 90을 준 상태에서 OK를 한다면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가 앵글 값만 바뀌게 돼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앵글을 90도를 준 오브젝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카피를 눌러주면 되겠죠. 카피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십자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기본적인 십자 형태를 가지고 다트 형태의 분할을 시작을 할 텐데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로테이트 툴을 클릭을 하는데 이때 대화 상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각각의 앵글 각도를 15도씩 주세요. 15도로 주고 그리고 카피를 합니다. 어떠세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15도가 앵글이 변환값이 카피가 된 게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기존에 이렇게 15도 간격으로 앵글이 바뀐 오브젝트를 계속 연속 복사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단축키가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를 누른 개수만큼의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간격이 생기게 되죠. 기본적으로 선이 간격이 같아질 때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분할이 되게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원은 원대로 선은 선대로 각각 색상을 적용을 한다면 큰 원, 작은 원, 그리고 더 작은 원만 색상이 적용이 되게 되겠죠. 이 각각의 이 부분 전부 다 면 분할을 색상을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앞에서도 계속 했는데 뭘까요?
패스파인더입니다. 자, 패스파인더 팔레트에서 이것들을 가장 다 각각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모든 원과 그리고 모든 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자, 패스파인더 팔레트에서 모두 분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어떻게 변했나요? 자, 이제 선택을 하면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룹을 풀어줍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메뉴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때 언그룹을 눌러주시면 자, 각각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고 정확한 면 분할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간격에 정확한 면 분할을 하고 싶거나 원할 때는 자, 앵글 값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카피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사를 한다면 정확한 면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응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다트판을 만들기 위해서 색상을 각각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먼저 색상을 적용을 하고 분할을 했을 때와 적용을 하지 않고 일일이 할 땐 좀 힘들겠죠. 자, 먼저 아까 패스파인더를 이용하기 전에 자, 원들의 색상을 먼저 정해주고 나서 교차되는 부분의 색상만 변경을 해준다면 더 편한 작업이 되겠죠. 자,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전 단계 돌아가는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원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패스파인더 팔레트로 자, 분리를 해주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먼저 색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색깔을 해볼까요? 자, 가장 큰 원에 자, 녹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로크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색이 나타나는데 자, 바꿔주세요. 자, 바꿔주게 되면 자,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게 됐죠. 자, 이때 스트로크 색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필 색상만 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필 색상을 선택을 해줘요. 자, 어떤 색을 선택을 할까? 가장 큰 원과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한 원은 좀 더 진한 색깔. 너무 진하죠? 자,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원, 지금 여기 스트로크 색상이 적용이 됐는데 스트로크 색상은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삐뚤어졌죠. 자, 가장 안쪽에 있는 제일 작은 원도 자, 스트로크 색상을 없애주시고 필 색상만 자, 연두빛으로 자,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의 색상을 만들어 준 다음에 자, 각각 면 분할을 해주면 자, 교차되는 색상만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두 자, 색상을 적용을 한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자, 모두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아까 패스파인더 팔레트에 가면 분리 버튼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선택을 해주시면 짠! 분리가 되세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각각의 교차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때 색상을 따로따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 바꿔주면 된다는 거. 지금은 그룹이기 때문에 자, 하나씩 선택이 되지 않고 모두가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룹을 푸는 거예요. 자, 그룹이 풀렸을 때 보면 어떠세요? 자, 이렇게 각각 자, 오브젝트가 하나씩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시죠?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또 면 분할이 이루어진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이제부터 하나씩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시작되는 부분부터 선택을 해주는데요. 자, 교차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아이드롭 툴로 자, 중간에 두 번째 색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때 Shift 키를 눌러서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는데요. 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해주세요. 일단 자, 계속 자, 마지막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러고 자, 아이드롭 툴로 자,
짠 하면은 한꺼번에 색상이 바뀌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장 처음에 보이는 부분에 원에 교차되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에서는 자, 같은 자리의 색깔을 바꿔야 될까요? 자, 아니겠죠. 자, 이 안에 색깔을 좀 더 진한 색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자, 모두 선택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고, 자, 이번엔,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안쪽에, 세 번째 원 안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변했나요? 오브젝트가, 점점 색상이 바뀌면서 마치 따뜻한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엔 또 안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안쪽에 보이는 부분들을, 교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요. 자, 가장 바깥쪽 큰 원의 색깔이었던 배경색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다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색상이 교차가 되는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다트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자, 그레디언트 툴로 자, 배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툴을 이용을 해서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Shift Alt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부분이 뒤로 가야 되겠죠. 자, 이때 Send to Back을 눌러주면 뒷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어떤 색깔로 바꿀까요? 자, 우선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검정색으로 바꿔줘서 간격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하고 자, 더블 클릭을 하면 그레디언트 팔레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색상을 RGB 모드로 주게 되죠. 자, 이때 자, 처음에 이 부분은 흰색을 주고요. 자, 흰색을 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짙은 회색을 줍니다. 자, 짙은 녹색 쪽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오브젝트 적용을 하면 자, 그레디언트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약간 자, 바운딩 박스에서 자, 커서를 자, 만지면 회전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회전축으로 약간 돌려주면 자,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 부분과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에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해주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우선 지금 도큐멘트에 보이는 그리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자, 섀도우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펙트에 가면 스타일에 가면 드롭 섀도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드와 오펙시티 그리고 자, 블러를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기본값을 주고 OK를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됐나요? 자,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자, 입체적인 느낌의 다트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다트판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다트판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트판보다도 오늘의 포인트는 면을 분할해 보고 정확한 면 분할과 함께 자, 색상을 적용을 쉽게 빨리 하는 방법과 그리고 입체적으로 만들 때 좋은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공부해 본다면 더 멋진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면을 분할을 해서 입체적인 다트판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자, 패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패턴을 등록하고 그리고 패턴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